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을 맞은 4.7 재보궐선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후보는 오늘 20대 청년층을,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남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슈가 된 부동산 공약 대결도 펼쳤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안으로 묶겠다고 밝혔고, 오세훈 후보는 각종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소식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 신촌 일대를 돌며 20, 30대 청년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월세 20만 원 지원 제도 확대와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5천만 원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선 내곡동 땅 의혹 해명엔 3가지 거짓말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은 시행령에 보면 반드시 시장을 정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오세훈 후보는 서울 서남권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의 지역구인 구로구를 찾아 초과이익 환수 등의 규제를 풀고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박 후보에 대해선 지역구 관리는 못한 채 현실성 없는 공약만 내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1개 다핵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거기마다 하나씩 세운다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꿈꾸는 소녀 같은 공약 내놓으면서 여러분 위해서 일할 거를 원하십니까? 오 후보는 또 지역구가 구로였던 박영선 후보가 연희동에 대저택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이제 고위 공직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세종신도시 건설 책임자였던 전직 행복청장의 집과 행복청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장 재임 시절을 전후해 개발을 앞둔 세종시 일대의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입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복청장 이모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행복청과 이 씨의 자택, 세종시와 LH 세종본부 등 4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2017년 재임 시절부터 세종 신도시 일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는데 바로 다음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경찰은 산업단지 지정 당시 행복청과 세종시와의 협의 자료 등을 확보해 이 씨가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투기에 나섰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국회의원 3명과 시도의원 19명도 경찰의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투기로 취득한 토지와 재산은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차명 투자나 정보 유출을 확인하기 위한 민간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건축업자 신모 씨의 자택과 거래한 부동산 등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계약서 보고 간 거죠. 계약서. 서류가 저희 부동산에 계약서가 있어요. 신 씨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 3기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86억 원 상당의 땅을 10곳가량 구매했습니다. 매입자금 대부분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는 서류를 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보대하고 싸게 산 게 아니고 지구지정 발표된 다음에 사가지고 5만 원도 한 푼이라도 벌렸는데 적자잖아요 지금. 경찰은 조만간 신 씨를 불러 신도시 개발 정보를 LH나 공무원 등을 통해 사전에 입수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자, 오늘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94명, 500명에 육박하면서 35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 그리고 5명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2주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앞으로 2주 동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방역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 수칙은 현행 4개에서 7개로 늘어납니다. 이런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대상도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 도서관,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기존 24개에서 33개로 늘어납니다. 가장 달라지는 건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기본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과 키즈카페 등의 별도로 마련된 식사 공간에서는 먹을 수 있고 PC방도 좌석별 칸막이가 있으면 취식이 허용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또 그 과정에서 혹시 대화나 다른 행위를 통해서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는 시설에 방문한 출입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일행 중 1명이 대표로 적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자가 77만 명을 넘긴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백신은 자신과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 접종을 하시는 겁니다. 불필요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절대 귀를 기울이셔도 안 되고 현혹되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정 총리는 백신은 정치가 아니고 과학이라며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인 20대 남성은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는데 주민들은 이 용의자가 숨진 큰딸의 헤어진 남자친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폴리스 라인이 쳐진 현관문을 열고 흰색 방호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갑니다. 네. 이곳에 살고 있던 50대 어머니와 20대 두 딸은 어젯밤 9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가 말도 오빠 지금 날부러져 있고 난리가 났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안에서 숨져 있는 새 모녀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경찰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남성이 큰딸과 최근 헤어진 남자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지고 났으니까 이제 막 화가 날 거 아니야. 또 앙심을 품고 막 그러잖아. 이 남성은 지난 23일 세 모녀의 아파트를 찾아와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남자하고 똑같은 게 실시해서 올라가는 게 보였다. 이 10층으로. 또 안 내려왔지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한 주민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기억했습니다. 토요일날 그렇게 소리가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무슨 누가 싸우나 그러고는 말았지. 그때가 밤 11시쯤 됐을 거야.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세 모녀의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중국풍 설정과 역사 왜곡으로 논란을 일으킨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방송 2회 만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설정을 중국식으로 묘사하고 또 세종대왕과 여러 인물들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비판이 거세지면서 광고가 잇따라 해지됐고 제작 지원도 줄줄이 철회됐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 태종 시대를 배경으로 살아있는 시체와 싸우는 내용을 담은 SBS 월화 드라마 조선 구마사.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 서양의 구마사제에게 월병과 피단 등 중국 음식을 대접하고 무녀는 중국풍의 의상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태종이 환각 때문에 백성을 도륙한다는 내용, 그리고 양령, 충녕대군에 대한 묘사도 역사적 사실과는 동떨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문화적 상상력의 범주를 벗어난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문화 동북 공정식의 드라마가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조선 구마사의 작가가 직전 드라마에서도 조선 왕조실록을 희화화했고 더 나아가 한중 합작 기업과 지필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한복도 자진할 것이다, 김치도 자진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문화 공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가 왜곡된 부분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시청자들은 방영 중지를 국민청원하고 조선 구마사에 광고한 업체들의 목록을 공유하며 광고주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광고주들은 잇따라 광고를 철회했고 SBS도 조선 구마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나온 몇몇 컨텐츠들이 좀 누적되면서 지금 이번 사태에서 확 터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SBS는 드라마의 방영권료 대부분을 이미 선지급했고 제작사는 80% 정도 촬영을 마친 상황이지만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방송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 구마사 폐지는 시청자가 드라마를 퇴출시킨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디지털 시대 시청자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